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16명의 경제학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할 경우 경제적 위험이 닥칠 것이라며 공동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우리 개개인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조 바이든의 경제 의제가 트럼프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한다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큰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차입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 지속되면서 부동산 부문에서 우려되는 신호가 목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택 건설 부진을 시장 조정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며 2008년 주택시장 조정 이전에 출현한 패턴과 현재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26일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서 한때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160엔을 넘어선 것은 4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만인데요. 이에 대해 니케이는 연준위원회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확산해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6일 중동 사태 등 내외 정세 동향, 미국 기준금리 동결, 엔저, 경기 추이, 금리차 등을 반영해 달러에 대한 위안화 기준치를 엿새 연속 절하 고시했는데요. 이로써 1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전일 대비 0.03% 내려간 7.1248 위안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을 주도한 건 또 기술주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S&P 500과 나스닥을 견인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 이사들은 엇갈린 반응들을 또 내놓았는데요. 먼저 리사쿡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반면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아직 금리를 내릴 시점이 오지 않았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술주를 필두로 미국 시장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도 해선시대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69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년물 국채 입찰에서 견고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앞서 6번의 입찰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응찰률은 2.57배에서 2.75배로 올라갔고 금리는 4.63%에서 4.706%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API 집계에 따르면 6월 21일까지의 주간 원유 재고는 91만 4천 배럴 증가했고 가솔린 재고는 384만 3천 배럴 증가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의 5월 신규 주택 판매가 공개될 예정이며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는 미국 은행들의 대차 대조표 건전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점검 결과가 나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엔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네요. 자, 어느새 6월의 마지막 주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2분기를 마감하는 금요일 날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죠. 자, 과연 시장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까요?
자, 연준위원들이 연이어서 6월 FOMC가 끝나고 계속 연설들을 하고 있죠. 시장에다가. 자, 매파적인 발언, 또 비둘기파적인 발언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결론 하나죠. 뭐예요? 다들 모르겠다요.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연준위원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정말 수장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죠. 자, 그 사람들도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금요일까지 상당히 시장이 흔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어떻습니까? 옛날 속담에 이제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인내를 하시면서 우리 천명한테 배웠던 어떤 매매법들 있죠. 그거 보시면서 정확한 타점에서 기다림 속에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알차게 꾸며볼 거고요.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끝내려고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끝내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정답은 현재 없다. 데이터에 의존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PC 지표를 비롯해서 주요하게 나올 경제 지표들 우리가 잘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들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법을 가져가야 할지 우리 천명 마스터님께서 여러분들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도와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내일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오후 10시 10분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장 전 마이크로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 주주총회 등 빅테크 기업의 이벤트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개장 이후에도 초반에는 비슷한 흐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약세에서 강세로 방향을 틀면서 지금 선물 시장에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와 줬고요. 10시 52분경에는 19,999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인 0.05% 정도 상승한 19,9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Stock market buyback blackout period could spark dip as earnings season begins 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주인 7월 초에 미국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이백 블랙아웃이란 미 기업들이 실적 발표 전후에 자사주를 매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뜻하는데요.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분기 실적 발표일 2주 전부터 실적 발표 후 48시간까지를 이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으로 두고 있는데요. 도이체 방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실적을 앞둔 4월 블랙아웃 기간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며 이번 7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미국 지수를 이끄는 건 소수의 기술주만이 주도하고 있고 또 이제 위험 선호 심리가 한계에 와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곧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또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시장의 롱 포지션이 장기 밴드의 상단에 접근했지만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은 95% 정도라고 하는데요. 즉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소폭 더 상승할 수는 있지만 7월에는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건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미 증시가 7월 초에는 조정이 올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일단은 7월에 조정이 오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일단 엘렌이 또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 3분기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국채 금리를 또 많이 풀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자, 그런 걸로 보면 결론은 뭐예요? 유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린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반대의 경우가 될 거예요. 자, 좀 이따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자, 지금 희한한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자, 미국 3대 지수가 딱 3가지가 있죠. 다우, 그다음에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이 있죠.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제가 저번 주부터 비교를 해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어떤 현상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3대 지수는 커플링이 돼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나스닥이나 S&P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꼬로 엔비디아가 하락하니까 엔비디아가 대장주잖아요. 네. 하락을 하다가 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6%가 넘게 엔비디아가 빠졌다가 어제 다시 원복을 거의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도 지금 약 상승 강보합권에 있고, 자, 그럼 아까 좀 다시 한번 차트로 말씀드리겠지만, 자,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우는 3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스닥은 3위를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지금은 또 어제 다우가 좀 빠졌죠. 그리고 나스닥은 또 오르고. 지금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원인이 뭐냐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자, 아까 제가 몇 번이고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과도하게 엔비디아가 상승폭이 너무나도 많이 뛰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정도 조정을 받겠죠. 아직은 엔비디아가 상승의 모멘텀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2분기 가이던스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자, 2분기 때도 지금 받아놓은 오더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분명히 2분기에도 좋을 거다. 그럼 7월 달 정도에 다시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죠. 자, 아직은 쉬어가는 장이지만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자, 결국 헤지 펀드들이죠.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 기술주를 지금 던져놨어요. 던지고 기술주가 아닌, 그러니까 BAI 종목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돈이 몰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우가 올라가고 기술주가 3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 투자자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새벽에 2시, 뭐 1시 정도가 12시 좀 넘어서 상방을 쭉 나스닥 올라가다가 2시 가까이까지 쭉 밀리다가 2시 후에 쭉 올라갔어요. 오늘도 아까 장을 보세요. 오늘도 아까 유럽장이 4시 열리면서 상방으로 쭉 올라가다가 쭉 내뺐죠. 10시 넘어서까지. 그리고 10시 반 정도까지 미장 열릴 때까지 뭐 바닥을 좀 다지다가 지금 또 거의 2만 원 올라가는 상황들. 자, 이 상황이 오늘 새벽에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새벽에 뭐가 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있어요. 자,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결국 보상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거예요. 존슨 황제가 이제 돈을 제일 보상을 많이 받겠죠. 결국엔 그 얘기는 뭐예요? 호재죠. 자, 실적이 좋으니까 이사진이나 뭐 CEO나 일단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새벽 1시에 분명히 저는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다 또 마이크론 또 실적 발표도 있어요. 예상은 일단 좋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시향적으로 봤을 때는 새벽에 한번 또 어제처럼 또 한번 흔들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질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이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내일 새벽은 웬만한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한번 꼬여버리면 그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나스닥 오늘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잘 하셔서 그렇게 수익을 좀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과 S&P와 그리고 다우가 디커플링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같은 경우에는 또 엔비디아의 주주총회와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오늘 시점에서 관망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러면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관망 사인 주셨네요. 일단은 새벽에 나올 결과들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네네. 자, 제가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노하우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모태는 처음에 출발한 게 주식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 지금 이제 해외 선물, 그다음에 뭐 외환 거래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제가 파생을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자, 뭐 주식은 올라갈 때만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은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은 별로 지금 재미가 없죠. 그죠? 상당히 좀 짜증이 나죠. 자, 이럴 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매도일 때도 먹을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없을까?
그게 바로 해지 상품이 결국엔 파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네. 왜 유리하느냐? 자, 나스닥하고 지금 코스피는 커플링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거의 팬데믹 끝나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커플링이에요. 뭐 여러분 안 해보신 분 모르신데 해보시면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압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자, 나스닥이 어제 상방이었었죠. 자, 오늘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돼요? 코스피도 상방으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유럽도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수 그죠? 자, 유럽도 거의 커플링이 돼요. 자, 아까 4시에 또 유럽은 상승폭이 상당히 좀 짧아요. 근데 4시에 정확히 상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그렇게 갔고. 그럼 나스닥을 보면 아침에 우리 주식을 국내 주식을 한 사람들한테 상당한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거랍니다. 이제 글로벌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파생상은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아셨을 때 여러분들이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매도로 빠졌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요? 아, 내일은 한국 주식이 썩 그렇게 좋지 않겠구나.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자, 역으로 따져서 나스닥이 오늘 상방으로 갔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를 계속 가져가면 그만큼 더 좋은 전략이었겠죠.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바로 기술적 분석 나스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볼게요. 야, 이거 오늘 뭐. 자, 일봉을 제가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디커플링 관계있다.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6월 20일, 21일, 22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 화죠. 그죠? 월화. 아니죠. 그죠. 3일 연속이죠. 오늘 수요일이니까. 자, 월요일까지 그렇게 됐네요. 월요일까지. 자, 그러면 이게 3일 딱 봤는데 여기 다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볼게요. 자, 일봉 똑같죠? 이거는 올라갔죠. 오늘은 또 빠지고 있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헤지 펀드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우리 해외 선물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또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신빙성인 데이터. 그래서 다우하고 나스닥을 보시면서 어떤 투자 방향을 좀 가져가야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나스닥으로 가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일봉상 보면 자, 일단은 분봉. 제가 30분봉을 분명히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근데 참 운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 전략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19,900에서 19,910에서 그냥 눈 딱 감고 매수해라. 근데 이제 얼마 올랐어요? 400T 이상 올라갔어요. 와. 그러면 이제 뭐 6,800원만 다 4624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자, 이게 29년 1000명의 노하우예요. 그죠? 얼마나 이거 재미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세요. 주식하시는 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기법서도 받아가시고 또 새로운 공부도 해보시고 두루두루 포트폴리오를 다각하게 좀 짜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는 상방으로 너무나도 올라갔어요. 올라갔기 때문에 자, 어차피 새벽 1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굳이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2만을 지지해 주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2만을 지지 안 해주면 오늘은 매매하지 마십시오. 매매하지 마시고 2만을 지지해 준다는 전제 조건에 놓고 봐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하시면 꼭 나스닥 매일매일 새벽에 조금 덜 주무시면 되잖아요. 그죠? 한 12시, 1시 정도 보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나스닥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현명하게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투자 전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새벽까지 관망하시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정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2만 선을 지지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또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말 예측이 어려운 요즘 시장인데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물 상품의 경우에는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는 만큼 또 유용한 해지
화제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또 이슈와 경제 지표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혼자서 하시는 거는 많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명 마스터님이 또 도와주고 계십니다. 바로 내일인데요.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노하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선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시세 살펴보시겠습니다. 2주 전부터 많이 올라온 크루드 오일인데요. 81달러 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여줬는데 개장 이후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10시 39분경 80.48달러 선까지 내려왔고요. 81달러 선이 깨진 모습도 보여줬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인 0.24% 정도 상승한 81.0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The oil market's biggest question is around hurricane season.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에도 휘발유 가격이 큰 변동성을 나타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 와일드카드가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유가 전문가들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몇 주 안에 유가가 5에서 10% 정도 하락할 수 있다며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결정으로 인한 큰 가격 변동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 여름 후반에 걸프 연안과 정유 공장에 어떤 유형의 허리케인이 닥치느냐에 따라서 7, 8월에 유가 인상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바로 좀 전략으로 가고 싶은데요. 네, 팻말을 통해서 일단 확인해보고 또 이슈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자,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사인 주신 건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잠깐 시향적인 일단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시향은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 그죠? 자, 우리가 뭐 어디 뭐 길을 가는데 버스 그냥 안 타고 뭐 버스가 어디를 가는지는 보고는 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뭐 갑자기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그죠? 저 대전 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게 시향이다 말씀드리고. 네. 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간단하게. 자, 지금 달러하고 오늘은 지금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오늘 좀 이슈로 삼고 싶어요. 자, 어차피 모든 오일의 결제 수단은 뭐죠? 달러죠. 달러. 네. 자, 아까 제가 달러 인덱스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자, 106 지금 타치했습니다. 안착을 하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야,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일단은 달러 인덱스에 견줄 만한 그떤 기축 통화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로, 뭐 파운드, 그다음에 저 엔화, 특히 엔화가 지금 심해요. 엔화가 지금 뭐 끝도 모르게 지금 그죠? 네.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정말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자, 내수는 좀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인플레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 결국엔 수입 물가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역으로 따지면 또 관광을 또 많이 하니까 그런 또 이득도 있고 함부로 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어떻게 됐든 달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원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 역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달러가 그때 104까지 왔었었죠. 그죠? 104 후반대까지 왔었는데 자, 지금 만약에 달러가 104 후반대까지 왔으면요. 지금 벌써 제가 보고 오일은 지금 90달러 근처까지 갔어요. 그나마 달러가 강달러니까 얘가 이만큼 버텨주는 겁니다. 자, 지정학적으로 지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또 레바논, 헤즈볼라 다시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어쨌든 하리케인 계절적인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가 이제 바캉스 시즌이기 때문에 소비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석유 수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재고가 조금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오늘 또 매주 수요일마다 뭐가 또 발표가 되죠? 시청자 여러분. 원유. 11시 10분 원유 재고 발표했죠. 자,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지금 분위기 보더라도 30일 이평선에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그래서 8080 정도에서 8080에서 8070 그 사이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11시 반에 거기서 이것도 오늘 짧게 좀 주세요. 왜? 새벽 1시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주총회 마이크론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어요. 왜? 그때 또 달러가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하고 짧게 수익을 내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11시 30분에 지지라인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길게 보지는 마시고요. 또 이제 새벽에 빅테크 관련한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는 만큼 짧게 대응하자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향후에 크루드 오일 어떻게 흘러갈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천명 마스터님의 노하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크루드 오일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금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금 선물,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하락 등 하방 압력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개장 이후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0시 46분경 2304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0.87% 정도 하락한 23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골드마켓 Poised for Reaction to Upcoming Inflation Data. 금은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 발표가 있죠. 이 지표를 기다리면서 현재 금 가격 큰 변동성 없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PC 물가 지수가 4월 상승폭에 비해서 5월에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1분기 GDP 수치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다른 지표들까지 경기 둔화에 대한 흐름을 뒷받침해 준다면 금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헤드앤숄더 패턴과 베어 플래그 돌파 등 약세 패턴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금의 장기 전망은 강세라고 하는데요. 2285달러를 이탈하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금과 관련한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매도인 건가요? 그렇죠. 뭐 장기적인 거는 너무나도 먼 얘기고요. 네,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 10만 년자 간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는 저 장기 투자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해외 선물은 단 말 그대로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뭐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변동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그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도로 본 거고 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달러 인덱스 106 찍었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가니까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새벽 1시에 얘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지금 보시는 화면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지지 저항선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2평선에서 오늘은 저항 자리가 보이고 있네요. 보이고 있는 자리가 딱 보니까 자, 지지가 되면 나중엔 저항대가 됩니다. 여기가 18일 19일, 18일 저녁이었는데 지지를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한번 내려오는 그래서 여기 지지대가 저항대로 지금 바뀌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든 지지를 해주려고 상당히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뭐 역으로 따져서 2325 온스까지 한 번만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저항을 받아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받아준다면 매도로 짧게 가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벽 1시까지 좀 기다려보고 뭐 오늘 난 금을 무조건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 뭐 그런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벽 1시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엔비디아 실적이 있으니까 괜히 뭐 네네네. 우턱대고 주주총회. 그래요. 네. 주총회, 네. 주총회 있을까? 그냥 어차피 뭐 1000명이 내려갈 건데 해다가 잘못 들어갔다가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자, 골드는 뭐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워낙 힙소가 셉니다. 한 방향으로 방향 틀으면 그냥 한 반으로 원회로 쫙 가버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품마다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자, 그 특성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앞에 자막 나오시죠? 거기 들어오시면 제가 상품별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서 매매를 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한 도움이 될 테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 같은 경우에는 2,325까지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저항을 받는다면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시까지는 관망하시는 거 오늘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1시 이후에 또 내일은 어떤 흐름 가져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인 상품별 대응법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꼭 캘린더에 박제, 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 마스터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매매 일지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주 꾸준하게 수익을 주고 계신 천명 마스터님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29년에 또 노하우가 담겨 있는 천명 마스터님만의 매매 기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강의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제 29년 노하우가 달린 제 기법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6.25 전쟁선 매매 기법이긴 한데 어제 네네. 생일이었습니다. 어제 그 케이크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어제 생일이셨어요? 아니 우리 제 기법 생일이요. 기법 생일이요. 네네. 제 생일이 네네. 네네. 기법 생일이요. 그래서 네. 말로만 다 축하해요. 말씀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그걸 설명을 좀 하고요. 네. 자, 아까도 이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일단 처음에 주식으로 출발했던 주식맨입니다. 주식맨. 그러다가 이제 파생으로 전환을 했고 파생에 대한 어떤 매력이 또 있어요. 그런 매력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셔서 좀 더 다양한 어떤 투자의 방향들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에 나가듯이 거기에 들어오시면 요 제 필살 매매 기법서 있잖아요. 이거 무료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좋은 어떤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네. 네. 자, 뭐 제가 매번 나와서 이제 수익을 냈었던 하이라이트 수익 구간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 6월 3주차 항생 제가 매도를 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봐야 될 중요 포인트는 결국엔 장기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자, 딱 보시면 장기 이평선이라는 게 뭐냐? 장기 이평선에 가서 저는 120 이평선, 그러니까 60일 이평선 이상부터 저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120 이평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240일 이평선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될 거냐 판단해 보냐 이거죠. 자, 골든 크로스가 저는 캔들선을 5일선을 캔들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35도 이상 꺾여져 있고 120 이평선에 강하게 지지를 해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가다 보면 영원한 원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가다 보면 여기서 120이라고 240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가 강하게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면 강한 상승의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저항대였지만 결국엔 지지대가 되면서 뚫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냈다는 걸 일단 첫자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매도일 때 요것만 보자고요. 수렴. 자, 6월 18일 날 제가 또 매수를 했던 그런 자리예요. 자, 그러면 수렴, 지지, 횡보, 상승, MIT 익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모든 캔들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수렴을 하게 돼 있죠. 모여 있죠. 자, 모여서 뭔가 이제 장전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갈지를 장전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 근데 시향이 먼저 중요한데 시향이 정확히 맞아주면 다행인데 안 맞아주면 낭패를 볼 수 있죠. 자, 그럼 시향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안다는 가정하에 놓고 보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횡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계속하면서 제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방으로 가는 어떤 신호,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그죠? 그리고 매수에 대한 어떤 MACD 신호, 그다음 거래량이 계속 양보에 대한 거래량이 계속 서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진입을 하고 손절은 여기 손절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더라도 계속 22평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진입을 했다고 얘를 쳐줘본 얘기예요, 그죠?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까지 버텨요. 그럼 여기서 MIT 익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계속 22평선화 이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하게 될 수 있죠. 자, 이게 손절이 이제 익절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익절로 바뀌면서 계속 이격이 횡보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개미들은 어떠세요?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익청을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IT 익절을 또 걸어 놓으면 끝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가 될 거예요? 자, 21일 평선을 만난 이 지점이 종착역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만났으니까, 수렴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나스닥 매수에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주식하시면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주식하는 기법하고 어떻게 돼요? 해외 선물하는 기법하고 다 똑같죠? 다를 게 없죠? 그죠? 그렇게 제가 20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주식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기법 꼭 받아가셔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서 오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는 끝냈고요. 오늘 교육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6.25 전쟁선 저번에 하다가 좀 말아봤습니다. 좀 아쉬워서 오늘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짧게 핵심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6.25 전쟁선 제가 60일선, 21선, 5일선을 자칭을 하는 거예요. 제 메인 기법은 60일선, 21선, 5일선이에요. 그래서 6.25 뭘 붙일까? 좀 인식이 좀 사람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니까 뭐 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해외 선물에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것들이 보조지표 활용법이죠. 그죠? 자, 보조지표를 어떻게 좀 우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짧으니까 집중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만 알면 되겠다. 처음에 뭐냐? 자, 저는 아까 캔들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5일선을 5일 이평선이죠. 잠깐만요. 자, 5일 이평선을 5일 이평선을 저는 캔들선이라고 칭합니다. 왜 그러냐? 자, 5일선에 캔들선이 항상 붙어 다니죠. 그거는 진리불변.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불변이에요. 그래서 캔들선이다. 그래서 5일선이 21선 근처에 바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 아까 제가 하이라이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모든 이평선이 수렴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신호예요. 그때 보조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어때 수익을 정말 극대화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손절 익천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자, 이격이 클 때가 있어요. 이격이라는 건 뭐냐면 캔들선하고 21일평선의 간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격이 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조지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매를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MACD 또 MACD 오실레이터예요. 근데 요로 이제 똑같은 유형인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앞에 자막 나오는 데 있죠. 거기 들어오시면 보조지표 세팅도 제가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매수일 때, 매도일 때, 매수일 때 이렇게. 제가 장시간 동안 뭐 매매가 수익이 잘 난 구간만 캡처를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왜?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이게 상당한 시간입니다. 거의 1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12시간, 그렇죠. 12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신뢰도가 높겠죠. 일단 매수 구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자, 아까 첫 번째 조건 뭐라고 그랬죠? 5일선이 반드시 캔들선이 반드시 21선 근처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조건 충족을 했죠. 그 모든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돼 있어요. 너무 좋죠. 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야죠? 자, 매수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네, 골든 크로스. 이거 파란 게 5일 이평선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딱 나와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각도예요. 각도가 어떻게 된다? 35도 이상. 35도 이상 꺾였을 때 그때 가장적인 이상적인 어떤 진입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안착이 딱 돼줬죠. 그죠? 물론 여기가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더 많이 올라갔지만 어쨌든 양봉이 안착이 돼주면 어쨌든 안착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손절이 딱 나오죠. 제 매매법은 무조건 유교 전쟁선 매매 기법은 진입과 동시에 손절을 무조건 만드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은 끝났어요. 이게 이제 메인 차트로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보조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보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신호 딱 터졌죠. 매수에 대한 빨간 신호, 그죠? 그다음에 교차점이 딱 만들어졌어요.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정확히 맞죠? 이때가 100% 완벽한 신호란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걸 못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6.25 전쟁에서 보조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오늘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말씀, 이게 해외 선물만 적용되는 게 아니겠죠? 주식도 단타하시는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해보세요. 짭짤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그럼 청산은 어디서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격이 벌어지고 평평한 구간들. 횡보하는 구간. 여기서 미련 없이 털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신호가 여기 나오죠, 또. 매도. 신호 딱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보도도 확인이 되고 메인도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털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매매다.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고 왔어요. 지나고 왔는데, 다음 보자고요. 자, 지나고 좀 봤는데, 지금 여기 이제 또 잘 가다가, 그죠? 잘 가다가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보니까 매도에 대한 일단은 35도 꺾이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또 어쨌든 캔들이. 자, 요 시간대는 횡보하는 시간대 때 요거는 제가 스킵을 한 거예요. 자, 결국엔 거래량이 많이 터져줘야 돼요. 시청자분. 주식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 거래량 터져야지 재밌잖아요. 그러면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을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 기법 갖고. 자, 매도. 여기 딱 진입 포인트가 나오죠. 그럼 손절 어디 나와요? 저기 나오잖아요. 손절. 자동방으로 나오죠. 자, 그럼 매도니까 뭐가 터져줘야 돼요? MACD 오실레이터가 매도에 대한 신호가 터져줘야지 완벽한 그런 매매 차트가 되겠죠. 보자니 밑에 나오죠. 매도의 시그널이 터져주면서 교차점이 딱 맞아주면 100% 맞는 신호예요. 딱 이렇게 쭉 올라가 볼게요. 자, 100% 맞죠? 그죠? 수렴이 됐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세력은 그렇게 만들어요, 세력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 수익을 어디까지 냈나 무한정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주식을 하시는 분이나 뭐 코인 하시는 분이나 해외 선물 하시는 파생을 하시는 분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난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을 많이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원칙에 입각해 기계적으로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 돈이 많이 벌면 좋죠. 안 좋을 사람 어디 있어. 하지만 내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내가 한계치인 것 같다고 위를 털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털고 나는 구간이 어디다? 자, 가다가 뭔가
횡보를 하면서 매수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밀어 털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확인할 게 뭐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지표. 매수가 딱 터져줬죠. 딱 나오잖아. 이거 털고 나옵니다. 이것도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자, 네, 이것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50틱, 200틱 돼요. 이거는 300틱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액을 한번 따져보세요. 5달러니까. 나스닥은 5달러입니다. 환율 이제 여러분들 적용해 보시면 되겠지만. 자, 그만큼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주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기법서 앞에 자막 나가는 데 들어오시면 이거 말고도 제가 무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은 매매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귀찮아 하시면 돈을 버는 귀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해외 선물을 하든 반드시 봐야 될 매크로 환경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황들이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잘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그 자료를 제가 무한 제공해 드리고 언제든지 질문하실 일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깐 넘어가고 오늘 방송 요거 기록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는, 매매를 하는 구간만 있는 게 아니죠.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 구간도 있죠. 자, 그게 있어야, 아, 이럴 땐 매매를 해야 돼. 이럴 땐 매매를 하면 안 되겠구나가 나오겠죠. 자, 그럼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될 구간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캔들선이 21선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횡보를 하죠, 이렇게. 이거는 왜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자, 이 가짜 신호라는 얘기예요, 가짜 신호. 자, 이것만 해도 지금 1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물론 들어가서 용기는 낼 수 있지만 수렴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가 급합니까? 돈 버는데. 그리고 매매할 때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 내가 쫓아가지 시장이 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거기 착각에서 벗어나시면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찬스가 보이면 이렇게 딱 신호 딱 떨어지면서 매도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먹잖아요. 자, 여기도 밑에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똑같죠. 일단 매도이니까. 이건 이제 매도를 쭉 내려오다가 횡보를 분명히 하게 돼 있죠. 자, 여기 매수인데 뭔가 안 올라가요. 그럼 기다려야죠. 왜? 22평선은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만나는 요때 들어가서 신호 딱 나오죠. 교차점. 그럼 여기다 짧게 요것도 한 4, 50틱 되고 요것도 한 5, 60틱 돼요. 그럼 요것만 해도 이거 40만, 이거 3, 40만 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낫지. 뭐가 급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자료 충분히 기법 활용 가능하니까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강의 들어봤습니다.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편하고 쉽게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강조해 주셨지만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또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한 매매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29년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매매 기법서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확인하셔서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해선시대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임박했다. 오늘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매매를 원한다면 2만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진입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달러 인덱스 강세에 유가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80.70달러 지지 시 매수 진입하고 짧게 익절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갑작스럽게 바뀌기 쉬운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시면서 2,325달러 저항 확인 후에 단기적인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와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